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3일 월요일 밤 8시 45분입니다. 오늘 저 강아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요. 그죠? 평상시하고 좀 다르죠? 그 주말에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제 빡빡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양이 좀 달라졌고, 하여튼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잘 자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튼 강아지 이야기는 뭐 그만하고, 오늘 한국 시장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라인을 2거래일째 테스트한 것이 됐습니다. 고버스 2040원, 코스닥 인버스 4650원 이란 자리를 2거래일째 둘 다 각각 테스트를 하고 있죠. 테스트해서 고버스는 돌파 안착을 턱걸이로 했고, 코스닥은 시원하게 돌파 안착했죠.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지금 보시면 고버스도 그렇고요. 고버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코스닥 인버스도 그렇고 둘 다 쌍바닥 혹은 다중바닥을 완성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아래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게 이 강한 시장이 아직 완전히 분위기가, 미국 시장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여전히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식으로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오늘 2040원을 턱걸이로 돌파 안착을 했지 완벽하게 코스닥처럼 이렇게 돌파 안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직 완벽하게 돌파 안착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아무튼 슬슬 뭐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40원, 모르겠어요. 지금 해외장에 달렸겠죠. 해외장이 이제 안 좋아지면은 곧바로 이 위쪽으로 돌파 안착할 수 있을 테니까 해외장 분위기 봐서, 해외장 분위기 안 좋으면 좀 강하게 매수할 수 있겠고, 해외장 분위기가 만약에 미국이 또 계속 신고가를 가고 그런다, 비트코인이 또 계속 오른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 밑에서 또 몇 번 더 비리비리하는 일이 있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고버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꺾였다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돌파 안착한다라고 해서 이 주식시장의 큰 상승 추세, 이게 아직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에요. 그죠? 변곡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완전히 시장이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이건 아닙니다.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면 어디에요? 말씀드렸다시피 403 정도 자리는 붕괴시켜야 된다고요. 선물 기준으로 해서요. 고버스 기준으로 하면 아마 2230원 정도는 돌파 안착해야 이게 이제 상승 추세, 1년간의 상승 추세가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약간 좀 변곡을 잡는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를 일단 먼저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착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 분위기 봐서, 해외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 좀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분위기가 또 좋으면은 약간 좀 물음표를 좀 띄워보면서 좀 멈칫멈칫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얘는 이거 오늘 장대 양봉을 믿을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 야, 네가 항상 그러지 않았냐, 항상 약한 불로 천천히 살살살 오랫동안 사골 끓이듯이 끓이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 단기 급등에 따른 뭐 그런 피로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코스닥 시장은 지금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자리이긴 해요. 너무 단기적으로 급락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나온 장대 양봉은 그래도 장대 양봉이 필요한 자리에서, 코스닥 시장 급락은 오늘 급락이 필요한 자리에서 급락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똑같이 제가 저번에 요리 이야기 하면서 비교를 했듯이, 맨 처음에 요리 시작할 때는 강한 불이 한번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논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추세가 시작되기 전에 뭐 장대 양봉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든 시작하기 전에 첫 시세에서 장대 양봉 나타나죠. 그 첫 장대 양봉이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그런 거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요. 장대 양봉이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온 게 아니고 중요한 라인을 몸통으로 돌파 안착하면서 나온 거니까, 이런 양봉은 그래도 좀 괜찮게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어쨌든 간에 이게 지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코스닥 인버스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이런 좀 그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좀 올라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빠져도 이상하지도 않고요. 예를 들면 1130 정도가 코스닥 선물 기준으로 1130 정도가 그나마 어떤 지지선이 있는 자리예요. 그나마 여기가 이제 그 거의 뭐 마지막 지지선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이 하락이라는 게 보통 이 뽕을 뽑아야 끝나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이 라인 정도는 제 생각에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하락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진행될지 패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해도 좀 이상하지 않고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와장창 빠져도 전혀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당장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제 대응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코스닥 인버스가 아무튼 오늘 장대 양봉으로 4,650원짜리를 돌파한 짝 했으니까 이 양봉이 진짜라는 가정하에 4,650원을 붕괴하기 전까지는 얘가 눌려준다면은 눌림시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눌림시 매수를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짝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무게중심이 코스닥 시장은 아래쪽으로 쏠렸다고 보기 때문에 인버스를 이제 눌림시 매수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곧버스는 아직 아니죠. 곧버스는 아직 2040원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는 게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정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지금 옵션을 보면은 뭐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쭈루룩 흘러내렸지만 오히려 폭락의 가능성이 지금 더 열려가고 있긴 합니다. 오늘 지수는 하락 마감했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작용하는 힘은 있는 거고, 그 와중에 풋옵션도 하락 마감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양매도장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결과적으로 콜도 죽고 풋도 죽었어요. 물론 풋옵션은 뭐 내가의 한두 개 정도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뭐 양매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풋옵션 외가 이런 건 하락 마감했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폭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풋옵션 꼬라지를 보면은 시장이 앞으로 반등보다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폭락의 가능성이 일단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모양 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415 풋옵션인데요. 오늘 이 중요한 라인을 다시 한번 재차 테스트해서 오늘 아랫골이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랫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다시 한번 테스트했는데 굉장히 강하다는 걸 오늘 입증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됐고, 다만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고점을 높이진 못했죠. 아무튼간 오늘도 21선을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이 아니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 오랫동안 잘 모으고 있는 모습이에요. 길을 모으고 있어요. 길을 모으고 있어. 이게 지금 거의 뭐 3주 가까이 됩니다. 3주. 여기 내려온 지 3주 가까이 된다고요. 시간 가치가 있는 풋옵션이 3주 동안 제자리에 있다는 거는 이거 굉장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제는 한국 시장 코스피의 폭락은 이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해외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조금이라도 콜록하면은 이제 한국은 내일 개박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부분이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뭐 또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시 풋옵션 뭐라고 할까요? 뭐 다시 양매도장 정도 또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풋옵션이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만 안 좋아지면 아무튼 한국 시장은 폭락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풋옵션 모양을 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풋옵션 415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정배열 직전이에요. 정배열 직전. 물론 이평선들이 아직 조금 덜 모인 감 정도는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조금 더 모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이평선이 수렴이 뭐 그렇게 이쁘게 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보면 많이 모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모여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3.5를 강하게 돌파한 짝 한다면은 얘는 시장은 폭락할 수 있겠죠. 그죠? 풋옵션이 3.5를 돌파한 짝 하면 시장은 급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정배열 직전이다,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은 이랬는데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일단 의견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좀 큰 그림을 좀 보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코스피는 솔직히 이쯤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을 거의 뭐 완성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이 라인이 조금 좀 의미가 있어지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 라인에 대한 이제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이 이제 좀 거의 좀 확실해졌다라고 보이고, 이번에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아마 여기 부근까지는 최소 한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게 논리적으로 맞긴 맞겠죠. 별일 없으면요. 여기서 뭐 미국 시장이 뭐 급등하거나 이렇지만 않으면, 뭐 미국이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비트코인이 확 좋아지지만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 이 아래에 있는 선을 뭐 붕괴시킬 가능성은 좀 제법 높긴 높을 거예요. 왜냐면 고점 낮아졌으니까. 여기 고점이었는데 이번에 고점 못 높이고 낮아지면서 지금 이 추세선이 거의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내려오거나 아니면 붕괴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갭을 메꾼 거냐면 여기 갭을 메꾼 겁니다. 그죠? 여기 요날 갭 상승했잖아요. 4월 2일 초에 4월 달에 올랐던 거 결과적으로 다 되돌린 거예요. 한 달 만에 갭을 메꿨는데, 아무튼 이 자리도 솔직히 뭐 중요한 저항이긴 해요. 420도. 예, 대략적으로 420인데 420도 중요한 지지선이긴 합니다. 저는 그 422가 2040원 부근인 줄 알았더니 420이 2040원 부근이네요. 그죠? 고버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420 또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밑에 지지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지선 많고 아직도 코스피는 강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락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미국이 안 좋아서 미국이 뭐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 풋옵션이 반대 3.5를 확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아침에 뭐 어떻게든 따라 들어가야겠죠. 그죠? 숏으로요. 뭐 이런 가능성 정도, 그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판단을 하시고요. 코스닥 시장도 약간 좀 큰 그림을 보자면 제 생각에 이제 요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렇게 고점과 고점 연결한 요런 추세선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요렇게 추세선 연결한 거는 이거는 아직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와 여기 저점을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요런 식으로 지금 어떤 하락 추세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1330이라는 라인이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지지선이에요. 1330이라는 자리가. 1330이라는 자리가 강하게 붕괴가 된다면은 이 밑에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 밑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구체적인 라인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에 한번 줄 그으셔서 직접 한번 찾아들 보시고요. 구체적인 숫자들은요. 대략적인 그림, 어디를 연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좀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야 이거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은 생각은 좀 하긴 해요. 너무 빵꾸가 큽니다. 갭이 좀 너무 크긴 커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이번에 1105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이 자리 갭을 다 메꾼 거긴 합니다. 이 자리 갭을 다 메꿨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갭을 또 너무 큰 걸 또 하나 만들어내긴 했어요. 물론 이거 지금 당장 안 메꿀 수도 있지만 일단 갭을 크게 만들었다라는 거 정도는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갭을 크게 만들었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1116.8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비리비리 하다가 폭락 나온 거잖아요. 1105원까지 갔었는데 다시 돌파한 착을 심지어 갭으로 해버렸으니까 일단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10.4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어떤 피로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단기적인 피로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116.8원이라는 자리를 잘 보자. 아마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따로따로죠. 코스피 따로, 코스닥 따로, 원달러 환율 따로, 약간씩 분위기가 좀씩 다 다릅니다. 그런 점들 따라서 대응을 조금씩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코스닥 시장이나 뭐 코스피나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1루타를 드시든 2루타를 드시든 안타를 치시든 홈런을 치시든 그건 뭐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긴 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잡으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라인 돌파 한착했으면 여기서 뭐 인버스 비중을 한번 줄여야지, 2040원 도달했으니까 비중 한번 줄여야지, 물론 괜찮아요. 뭐 당연히 많이 먹었으니까 한번 여기서 털고 다시 잡고 이러면 좋긴 좋은데,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은 홈런을 한번 드셔보는 게 어떨까. 홈런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그것도 계좌에 빨간불 들어왔을 때, 물론 중요한 저항이니까 한번 파는 것도 옳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는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만약 여기 밑에 잡으셔갖고 계좌에 지금 계좌에 수익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수익 여기서 확정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개겨 보시는 게 어떨까. 안 먹고 본전에 팔더라도 한번 더 큰 홈런의 가능성을 위해서 한번 쭉 그냥 홀딩해 보시거나, 아니면 뭐 돌파 한창 했을 때 불타기,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코스닥 인버스 눌렸을 때 뭐 난 수익 중이다 생각하시면 눌렸을 때 불타기 해보시는, 그런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정도는 꺼내보겠습니다. 하시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게 뭐 10% 20% 먹자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주식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이런 추세선 그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큰 대세 상승, 이렇게 큰 추세적인 상승장이 이제서야 이제 처음으로 꺾일랑 말랑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요. 지금 여기 정도 와 있는 건데, 여기서 잘만 잡아놓으면은 이거 어디까지 갈 줄 몰라요. 어디까지 갈 줄 몰라. 이게 만약 추세가 제대로 돌아서기만 하면은 뭐 투매 나올 때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더군다나 이번에 상승이 어땠어요? 뭐 20년 만에 강한 정도. 2000년 IT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그때와 비교되는 그런 버블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되돌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되돌릴 거라고요. 인버스 잘 잡으면 뭐 말루 홈런 정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안 되면 본전이라도 팔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냅다 개겨보시거나, 아니면 적당히 분위기 보셔서 불타기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지금 이게 아직까지 코스피는 테스트 중이고, 코스닥은 좀 단기적으로 좀 낙폭 과대의 냄새도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또 공교롭게 또 상승 중이긴 하고, 아무튼 이 프리마켓이라 9시 3분이라 그다지 뭐 이게 큰 영향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장 분위기가 지금 뭐 좋거든요. 미국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달러도 어제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살짝 되돌리고 있고, 이러면 오늘 밤에 또 미국장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아무튼 뭐 보니까 내일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미국장이 뭐 딱히 폭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아무튼 뭐 인버스 쪽을 조금 더 매집을 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왜냐면은 한국 시장은 중요한 자리를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돌파 한창 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상승 마감한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하락할 거 아닙니까? 인버스가 어쨌든 4,650원 붕괴되기 전까지는 눌림으로 보고 뭐 조금씩 매집해 본다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약간 좀 비중을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코스닥이 안에서. 코스피는 아직 안 됐죠. 코스피는 아직 2040원 돌파 한창 한 거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아무튼 오늘 해외 시장이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얘는 보니까 이대로면은, 그죠? 이대로면 일단 상승 마감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지켜봐야지 알 문제고요. 똑같습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그 달러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오늘 밤 근데 또 금리 오르고 있네요, 그죠? 하여튼 달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젯밤에 금요일날 너무 많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되돌림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되돌리는 거, 그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 한착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 이거 돌파 한착한 모습이 아니죠. 일단 근데 이 장대 양봉 믿고 상승시 일단 눌림이라고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
좀 더 일단 지켜봐야 되긴 되겠습니다.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은 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긴 하거든요. 얘가 지금 아직까지 이 조정 추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조정이 진행 중인 게 아직 이 완전히 위쪽으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 돌아선 건 아니니까 아무튼 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밤 또 오르고 있네요. 그죠? 금리 오르면 나스닥은 좀 안 좋을 수 있긴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위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다시 잡긴 잡은 것 같은데, 머리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생각엔 지금 좀 고민하고 있고 움직임이 좀 더딘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점들, 지금 전반적으로 하여튼 금융시장이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아리까리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비트코인은 또 올라가고 있고요. 참 어떻게 되려나 알 수는 없겠네요.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지지와 저항만 신경 쓰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머리 위쪽에 저항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뭐 지금 다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뭐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이렇게 선을 함부로 그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여기서 선을 그을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보시다시피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함부로 선 그을 수 없어요. 최소한 몇 거래일 동안 못 넘고 밀리는 모습이 나와야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오늘 밤 미국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보시고, 오늘 밤 미국장 안 좋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내일 폭락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한 때죠. 이야기를 좀 이래저래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 필요한 이야기만 쏙쏙 좀 골라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